대중문화의 상달에 노력하여 국민 앞에 검숙히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비와 그때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역사적인 분 날입니다. 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최초로 그때는 지금 게스트를 모시고 네.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저희 한인석 교수님을 그 최강욱 의원님이 꼭 모시자. 그래서 장인수 기자도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장인수 기자님 오늘 못 모셨고, 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죠? 한인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최근에 뭐 매분씨 뭐 이런 데에서 스타들은 올랐다고. 완전히 지금 스타가 되셨어요. 예, 방송이 잘 어울린다. 교편 때보다 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낫다. 예. 조국 교수님도 사실 제자들 가르치는 것보다 정치가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네. 방송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 또 조국 교수님 막 그럴 때 한인석 교수님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최강욱 의원님은 뭐 잘 알고 계시죠, 교수님은? 그럼요. 저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각별한 선생님이시고 법대가 또 학생도 많지만 교수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수업 들으셨습니까? 그럼요. 이제 교수님 교수 생활을 출발하실 때 서울대 교수가 아니실 때가 있었거든. 네. 그때 서울대에 와가지고 강의를 맡으셨는데 내가 그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들었지. 학점 잘 나왔습니까? 잘 나왔죠. 제가 너무 기억하죠. 네. 그 학기 말 과제물을 너무 잘 썼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법과 사회 창간호에 예. 학생논단 예. 이래가지고 실었습니다. 오. 학술 전날에. 진짜 저는 그때 내 일생에 정말 잊지 못할 짜릿한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경험이야.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셔가지고 리포트를 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걸 내 거를 딱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몇 학년 때예요? 4학년. 4학년 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법학의 학문으로도 재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내가 처음 느꼈고 그때 교수님 기억하세요? 저하고 왜 한 분 더 픽하셨거든요. 한 분, 당선작 말고 차점작이 한 있었는데 분 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그걸 쓴 사람은 대법관이 됐어요 지금. 그래? 김복형? 아니 아니. 누구야 또? 이훈구. 예.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야. 그러네. 근데 그때 학술 저널이라고 하면 교수들만 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예. 통념이 그랬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좋은 글은 좋은 글이고 예. 교수와 학생 사이에 구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했기 획기적인 때문에 일이었어요 그때. 함께 녹였습니다. 칭찬 듣고 싶어서 오늘 모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얘기 하려고? 교수님한테는 그거보다도 꾸중 들을 일이 훨씬 많아서 옛날 얘기니까. 그 또 동료 교수로서 또 조국 대표님도 오래 같이 하셨죠? 그럼요. 늘 같이 했죠. 예.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님, 조국 교수님 때문에 제가 전공도 네. 형사법을 한 거예요. 예. 정년 올해 하셨다면서요? 예, 올 2월 28일 날 예. 정년을 하는데 그 이제 방송으로 데뷔하시는 겁니까? 아니 엉겹결로 온 거죠. 데뷔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제 마음속에 늘 장난꾸러기 하나가 살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예. 유튜브에 오니까 예. 제 속에 든 장난꾸러기가 예. 막 그러니까. 약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간 거죠. 야, 교수님 해강고 나왔어요? 아니 조국 선생 애강고 나왔고 예. 교수님도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셨는데 훨씬 좋은 학교를 나오셨지. 근데 동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는 야구 좀 하지 않아요? 아니 동성고 하면 늘 서울 동성고인 줄 알아요. 부산 동성고가 거기에 지방과 이제 서울에 이 차별이 잘못된 차별이 있는 게 동성고등학교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전라고는 서울에서 둘 수가 없어. 서울 전라고가 말이 안 되잖아. 왜 우리는 동성고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까? 근데 동성고 하면 서울 동성고인 줄 알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서울 동성고, 부산 동성고라고 부르든지. 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동성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혼동하든지 말든지. 아니, 수많은 경우에 자기 지방 이름을 붙여야 되고 맞아요. 서울은 이름 안 붙이고 그것이 보편적이다. 네네. 서울 경기고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경기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등학교는 다 평등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고 낫긴 하다. 교수님이 그 유명한 586 개띠시고 연배를 따지면 59년입니다. 5년이세요. 5구년 박지만 동기시고. 5구년이면 유시민 장관이 5구년일걸요? 그렇지. 아마 예, 예. 그 우리가 인구 이제 그 성장이 58, 59, 60년이 예, 제일 폭발했잖아요. 많고 예. 그다음에 68, 69, 70년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무시험,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무시험, 대학 들어가면 또 이제 확장이 되고. 네, 네. 그래가지고 기존의 벽을 인구의 압력으로 계속 깨어 나가는데 예. 1987년에 이러면 예, 예. 70학번 68, 69, 70이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예, 예. 대학의 인구가 청년 인구가 가장 많았던 겁니다. 아, 우리 사회가 평균적으로 가장 젊었던 때가 1987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성의 군부 독재의 질서가. 장벽을 인구의 힘으로 네네.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학번은 그러면 77학번이죠. 77학번이신가요? 77학번이죠. 그럼 윤석열이 81? 윤석열은 79? 79입니다. 79? 예. 학교 다닐 때 봤어요? 우리는 잘 못 봅니다. 한참 후배라. 왜냐하면 학생의 활동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생끼리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술 많이 처먹는 애로 유명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부터. 저는 누가 술을 처먹었다고 말은 못합니다. 교수님이시니까.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부터 한번 좀 여쭤봐. 이 책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엄과 내란을 넘어. 우리 또 출판사 사장님이 아마존의 나비 출판사인데 지난번에 이성윤 의원 한번 나왔었잖아요. 꽃 그 책, 그 책 냈던 출판사라고 해요. 네. 장족에 발전했어. 여기 저 편집도 책 좋아지고. 표지가 이뻐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예, 근사해요. 저게 그림인데요. 예, 예. 그림 제목이 예. 2025.4.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 4월 4월 4일의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열 파면의 날. 예. 파면의 그러니까 날. 해가 뜨는구나. 어둠을 깨고 여명이 밝아오고 네. 드디어 아침 햇살까지 들여오는 장면인데 아니, 이거 법대 교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진짜 충격적인데. 예, 제 옆에 법철학전공하는 공두현 교수가 저걸 그려서 계엄과 내란과 싸운다고 애쓰는 것을 바로 옆방에서 보는 겁니다. 보니까 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오. 그래서 보통 책 표지 만드는데 모두 고민하고 네, 이건 너무 안 돼, 힘든데. 저건 안 돼. 뭐 밤낮 싸우거든요. 네. 근데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저거다. 바로 저거다. 네. 그래서 그냥 이에 여지없이 표지가 아주 잘 됐습니다. 아니 교수님 좋아요. 이렇게 그때 파면에 그 4월 4일 날 그 헌재의 결정문이 네. 너무나 그 진짜 완벽 그 자체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의미부터 좀 설명 한번 해. 광장에 나와 있는 분도 있었고 네, 집에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한자 한자 정확하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집에서 메모지 들고 예. 이렇게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마 그 11시 정각됐을 때 모두의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막 온 나라가 긴장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쭉 낭독을 했잖아요. 네. 단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쉽더라고요. 네. 알아듣기 쉽게. 아주 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냥 다 풀어가지고 예. 했던 것이고 중요한 법률 문서 중에 그토록 쉽게 명료하게 쓰여진 것이 네. 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헌법 교육, 민주주의 교육, 정당이란 무엇이냐? 계엄은 왜 나쁘냐? 야당이 좀 너무하다.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다. 탄핵도 계속한다. 너무하다. 정말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음을 이해한다. 네.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만 왜 그걸 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확 진압하려고 하느냐. 서로 협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네.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 2년 동안 국민 신임을 받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네가 유리하게 될 수도 있었다. 예, 그걸 적어놨어요. 근데 2년 노력을 하면 네. 야당이 너무하고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데 야당이 너무 방해하는 걸로 하면 국민들이 성적표를 딱 매겨버립니다. 네. 그게 선거지. 네. 네. 그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1년 동안 네네. 할 때 성적표를 딱 매가지고 과반수를 줬잖아요. 네. 열린 우리당. 예. 그런데 성적표가 108석 형편없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성해야지. 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여야 진짜 협치를 해야 합니다. 네. 한 번 딱 만나서 여당 총재. 그다음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만 했잖아. 네. 네. 자, 이런 상태를 아프게 지적을 하나하나 하면서 탄핵이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하나하나를 평가를 해줬어요. 네. 예, 예. 그래서 22분을 딱 맞추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이 됐어요. 됐어요. 예. 그다음 정말 탄핵을 반대하고자 했던 네, 예, 예. 이제 그런 분들이 힘이 풀려버렸어요. 맞아요. 그거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내용도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 그날 11시 22분에 분기점인데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가전과 폭동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긴장했잖아요. 예, 예. 시가전 징후 하나도 없었고 없었어요. 예. 폭동 징후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지금 주말에 꽃도 보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교수님도 외국에 조만간 나간다며. 원래 못 나갈 뻔했어요 지금. 예. 그건 비밀. 원래 진즉 나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미뤄진 거야 윤석열 때문에. 아니 근데 그 토요일마다 그렇게 이제 광화문에서 경복궁에서 이렇게 시위도 있고 계속 했었잖아요. 비치 혁명세들 집회 현장도 한 번씩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면 안 됩니다. 자주 가시죠. 왜냐하면 네. 가슴이 터지고 예. 미치는 거야. 혼자 있다가는 정신병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장이 예. 재미로 나간 것이 아니고 광장의 호흡이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예. 나가서 이제 너무 추웠어요 날들이 그 키세트 예, 예. 뭐 정말 그냥 앉아 있으면 너무 추워서 1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회이면서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는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너무 풍요했어요. 예. 단조롭게 그냥 구호만 외치면 힘이 별로 소진이 되는데 색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 각종 퍼포먼스 구호 그다음 깃발 예, 깃발이 진짜 아. 너무 놀라운 게 놀랐죠 진짜. 예. 각 깃발들이 너무나 다 저렇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깃발에 구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구경하게 돼. 계속 살펴봐. 그게 아니 깃발을 그냥 대충 써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나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떤 예. 내용을 예. 담을까? 예. 예. 어떤 이제 장식을 넣을까? 네. 높이는 어떻게 할까? 온갖 연구한 종합예술 작품들입니다. 예. 종합예술 작품들이 뭐 엄청난 규모로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찍고 그래서 책에 예. 뭐 담기도 하고. 아니 진짜 교수님은 예전에 그 80년 그 서울역 해군 그때도 현장에 계셨잖아요. 교수님이 청년 시절에 느꼈던 그 계엄 상황에서의 모습과 이번에 이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 시대의 변화를 그럼요. 말해줬을 것 같아요. 80년은 음울하고 예. 초조하고 그렇지만 그다음 이제 각종 한국의 문화운동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에 예. 광장에 10만 명을 모았는데 예. 학생들이 할게 10만 명이 없어. 모였는데 뭐 할 게 없어요. 할게 없어. 그때 그 아침 이슬 부르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침 이슬 겨우 한 노래가 한 서너 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냥 있는 거지. 예. 앉아 있는 건 그냥 구하면 외칩니다. 군사독재 물러가라. 네. 민주헌법 실시하라. 외쳐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 멀티칼라. 네. 너무 칼라였다 해가잖아요. 그다음 노래들이 다종다양하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한국의 총체적 문화 역량들이 예. 다 집중돼 들어오니까 혹시 누가 이제 외국인 중에서 네. 한국이 계엄나고 이러는데 예. 가면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예. 예. 오기 겁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랬었죠. 예. 꼭 오시라. 예. 한국에 지금 K-팝의 K-컬처의 이 다종다양한 것을 맞아요. 너무나 즐겨야 될 거고 예. 폭동, 범죄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이게 행진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찍어요. 너무 그렇죠. 즐겁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국의 종합적인 문화 역량을 다 체험하고 올 거니까 오히려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그 집회 가시면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 뭐 동년배들하고 같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분들을 만나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느끼고 예. 예. 제가 집회에서 주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 찍고 예. 뭐 기억하고 했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고 네. 법과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너무 요 고민이 고민을 많으시네. 이제 안고 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학자적 호기심이지. 2008년에 예.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됐잖아요. 그 광우병 때. 예. 예. 그런데 보통 주간의 집회는 괜찮은데 예. 야간 집회는 위험하다. 아. 그래서 주간 집회는 신고제, 예. 야간 집회는 허가제, 막그 또 얘기 허가 나왔죠. 잘 안 해주는 허가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8년에 보니까 서울시내 한가운데는 예. 주간과 야간의 구분이 없어요. 예. 야간에는 보통 야간은 끔끔해가지고 온갖 범죄가 활개치고 해야 되는데 화나죠. 대낮죠. 전기 시대에는 예. 예. 주간과 야간의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냥 이제 농업 시대, 예. 호롱불 시대 예. 이럴 때는 밤이 깜깜하니까 그렇죠. 위험하죠. 밤과 낮이 다르다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달라졌다. 주간과 야간이 똑같다. 그러니까 야간 집시를 허가제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 그래서 논문도 쓰고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하는데 그렇죠. 예. 논리도 제공하고 야, 안진건 소장이 제일 좋아했겠는데. 그래서 교수님. 그때 많은 분들이 야간에 이제 집회를 했다. 예. 그냥 허가를 위반한 게 아니냐. 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계세요. 옛날에는 그게 금지돼 있었다라는 거를 맞아, 옛날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셔. 그 문제의식을 예. 그대로 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논문으로 풀어내는 역할. 요게 이제 학자의 역할이다. 예, 교수님도 체포 명단에 있었겠다. 아, 당연하지. 이번에. 예. 교수님은 자, 뭐 교수님 뭐. 당연히 영연백 대상이고. 동지들이야, 동지들. 체포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 12월 3일 날 예. 이제 겸 이제 선포를 하고 예. 10시 28분인가요? 예. 제가 한 28분 정도 지난 뒤에 대통령 헌법 파괴 네. 해가지고 올리셨죠. 계엄요건 성립 안 되고 국회의원과 국회를 건드리면 바로 내란이고 그다음 군인 경찰은 절대로 보통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러는데 군인과 경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망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거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네. 썼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도 예. 군인과 그 경찰은 교수님 하실 일을 다 하신 거네. 존중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걸 썼을 때는 정면으로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러네요. 예. 그때 우리가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면 잡혀가도 된다. 근데 잡혀가면 이제 마지막 강의도 마쳤고 예. 학생에 대한 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싸우면 싸워야 되는 거지. 멋있다. 그래서 그때 싸우면 손해가 될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예. 정면으로 싸워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보여주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은 첫날 예. 강의를 종강한 예. 자유를 찾은 첫날 새로운 과제가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서 싸울 수 있고 예.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예. 우리의 역량이라면 예.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에 달려가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여의도에 달려가는 몸이 좀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이럴 때 이것을 확실하게 뭔가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그게 교수님 역할이죠. 이게 이제 예. 저희 역할이에요. 그때 교수님 도망갈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도망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잡혀가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올 여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뭐 최강욱 부터 해가지고 쭉 뭐 활동하는 거 보면 저희는 오지 않습니다. 갑니다. 왜? 이거 하면 최강욱 의원은 정치인으로 전면에 나서셨잖아요. 변호사 하다가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 최강욱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극히 뛰어나죠. 왜냐하면 그럼 법조인에서 좀 후졌습니까? 내가 A가 뛰어나다라고 하면 왜 B가 후졌습니까라고 하는. 아니 저는 하도 뭐라고 해서 B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흠결을 해야 돼. 흠결을. 정치적으로 네. 대중적 언어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대중과 또 호흡하는 예. 그것이 그냥 체질화가 돼 있어요. 좀 천재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법조인들은 예.
대중과의 거리를 자꾸 유지하고 그 세계 내에서 뭐 인정받고 돈도 벌고 이러려고 하는데 최강욱 선생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본래 영역을 찾아갔는데. 아 맞네. 근데 정치길이 중간에 지금 봉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봉쇄가 된 그 위기의 시기가 있으면 네.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진면모가 또 나옵니다. 이 서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봉쇄가 되니까 유튜버 대중의 세계로 쫙 나갔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 관심이 있어 긴 거는 못 보고 쇼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1분짜리. 예. 아니 쇼츠에 지금 절반이 최강욱 의원 거예요 다. 최강 버전으로 딱 그러니까 채워져. 저기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 이런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 동료 국회의원 시절은 그렇게 웃긴지 몰랐대. 야. 유튜브 하면서 알았대. 좀 아니 교수님 웃겨서가 아니고요. 대중과 호흡하는 능력이 있고 대중적 언어로 맥점을 탁 찔러내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최근에 그 의원님 칭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칭찬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 교수님이 이제 제자를 아끼시는 거지. 근데 교수님 그 아까 맥점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글 하나하나가 당시에 시민들한테 이제 굉장히 쉽고 맥을 짚어주시는 글이기 때문에 많이 다가갔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올리신 글을 보면 이제 윤석열이가 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그리고 변명하면서 또 이제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무슨 뭐 나는 이게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려고 하니까 헌재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또 짚어주셨어요. 이 네가 그럴까봐 헌재 보면 다 나와 있다. 너무 통쾌하더라고 저는 그게. 아니 그 점이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것인데 검찰을 칼잡이라고 하고 뭐 조선 제일검이다. 네, 지들끼리. 한동훈까지. 그다음에 뭐 칼로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네, 옛날에 이런 것이 심지어. 격언으로 하는데 그거는 너무 잘못됐다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네. 자기가 칼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칼을 가지고 오만 그다음 남용을 하게 되는데 예. 국가의 공직자가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비유로서도 잘못된 거예요. 칼을 쥐고 하는 것은 해결사, 예. 조폭. 아니 뭐 조선 제일검이니 칼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깡패도 해결사다라고 하는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거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형사재판에 가서 계엄은 칼과 같은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은 계엄령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있는데 자리. 그걸 휘두르지 못하게 하니까 예, 못 참겠다고 계엄을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 사고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걸 칼을 떠올려서 비유하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마음속에 칼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쁜 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네네. 있으면 연평도에 뭐 수거 대상으로 한다거나 네. 영연백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대화로서 풀고 아그라 기 좀 맞고 야당과 여당이 밤낮 싸우잖아요. 예. 싸우도록 설계해 놨잖아요. 예. 검사와 변호사가 밤낮 싸우잖아요. 싸우도록 설계해 놨잖아요. 근데 시민이라고 그 틀 하는 안에서 싸우라고 한 거죠. 시민으로 상호 존중의 네. 토대 위에서 그다음에 적절한 정도의 언어로서 그냥 법의 기준하에서 네. 싸워라 이런 것인데 거기에 칼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옛날에 이제 박정희 쿠데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그 칼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자기 활동이 예컨대 법적 수단을 가지고 어떤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예. 그것을 어떻게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냐.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딱 맞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이 있다면 칼은 상대를 찌를 것이 아니라 칼은 칼집에 도로 넣어라. 네. 예. 요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내 칼이 있다면 칼집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죠. 김건희가 구약을 통째로 외웠다고 했는데. 그게 신약에 나오거든. 구약을 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만. 근데 이 책을 그러면 언제 쓰겠다 이렇게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전쟁이 12월 3일 이후에 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예. 국민들은 예.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예, 어느 게 예. 설득력으로 이야기하고 음. 할 때 그에 대해서 필요한 언어를 네. 가장 정확하면서도 예. 정확하기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예. 그게 유머, 풍자, 그다음 대화 이런 걸 실어가지고 이거 완전 기록이야. 기록. 이제 계속 이제 쓰다 보니까 역사 자료예요. 이제 이제. 쌓였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어느 땐가는 정말 저는 글과 말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글을 쓸 때도 다 이제 대화하듯이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과의 어떤 헌법 대화, 예. 헌법을 소재로 한 또 민주주의를 소재로 한 예. 국민과의 대화의 장을 계속 펼쳐나가자. 그런데 대화는 뭐 SNS도 있고 제가 모르는 유튜브도 있지만 예. 지식이니까 주로 책으로 예. 소통하잖아요. 예. 그냥 책을 내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우리 2017년에 예. 박근혜 탄핵 때 책이 별로 없어요. 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네. 아니 그 정도가 되면 예.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너무 깊어서 만세만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아니 이거 야 목차 이렇게 보면 제가 제목만 좀 읽어주면 역사를 만드는 나날 이게 첫 챕터고요. 두 번째는 계엄과 내란, 세 번째는 탄핵, 네 번째는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다섯 번째가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여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일곱 번째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여덟 번째 헌법과 시민 주권, 그리고 부록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 도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야, 기록인데 알기 쉽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도 다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역사 자료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부제로 교수님이 이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이야기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조차도 다 저 말하자면 제목과 다 연관이 돼 있고. 네, 여기에 제목 중에 소제목이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 이런 식으로 알고 싶은 보고 싶은 대목들이 참 들어가 있어요. 네,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헌법과 법률이 다르거든요. 예. 헌법은 누가 만들죠? 국민이 만드는 거죠. 전체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만듭니다. 거죠. 개헌 사안이잖아요. 헌법을 고치려면. 네,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는 반드시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5천만 명이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300명, 그중에 151명. 과반이니까요. 요즘에 하도 거부권을 많이 있는 사이에서 200명이라고 부셔야 컸습니다. 뭐 크게 봐서 300명. 이제 헌법은 5천만 명, 법률은 300명.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이쪽은 뭐 한 명도 이제 혹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한 15명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5천만 명이 만든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국민은 헌법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꾸 헌법 개정하자고 하잖아요. 헌법 개정 잘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헌법 개정의 에너지가 집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국민 전체가 바꿔야 되겠다. 87년. 그다음에 절대권을 진 군사 독재자가 헌법 바꿔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구나. 국회 해산. 국회 해산하고 밀고 나가. 그 정도의 에너지가 집중이 될 때 거의 혁명적 혹은 완전 반동적 시기의 헌법 개정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시기가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호사가들의 이야기고 개정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치권만 논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헌법 법률 뭐 이 체계를 만들도록 위임해 놓고 이제 국민들은 자기 생업에 바쁘잖아요. 2024년 12월 3일이라고 하는 그 국면에 이르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가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 다 떠내려가는구나 라고 되니까 국민들이
아주 이기적 행동을 했어. 자기 앞으로 살기 위해서, 예. 앞으로 민주체제하에 살기 위해서 이때 완전히 투신해야 되겠구나. 국민 각자가 이기적 이타심이 총집결이 된 거예요. 이기심 다지고 이타심 다지고 이기적 이타심이 총집결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뭐지? 일단 국회를 지켜내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럼 국회의원들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얘들 오면 잡힐 거 아니에요? 얘들 오면 잡히려고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숨지를 않고 바로 달려왔어요. 네. 모두가 목숨 걸고 이때 놓치면 우리가 얼마나 후퇴할지 모른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이 만들어냈습니다. 헌법을.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우리가 2월 25일 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끝났어요. 예. 그때부터 그때부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 같아갖고 진짜 4월 4일. 아, 너무 길어져서 근데 중간에 3월 8일에 그 석방이 예. 석방이 됐어요. 네.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서 네.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좀 집회 나가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안 매일, 되겠는 거예요. 네. 매일 나오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매일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 단식 하고 우리 삭발하고 뭐 단식 아유. 투쟁은 낡은 것이야. 이제 좀 단식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너무 깝깝하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너무 깝깝하니까 온몸을 뭔가 투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 단식하고 삭발하고 모든 방법이 총동원돼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 저는 지식인이니까 공직자의 자세 부분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아,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이 엄청나게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예. 이것이 잘잘못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 책에 5장 6장을 예,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4일 날 통과됐으면 이 책에 5장 6장은 없어요. 네. 근데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됐습니다. 내용이 훨씬 깊어지고 예.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그 내용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진짜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슬아슬했죠. 그 동안에 이거 진짜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됐는데 맞아. 막판에 기사에서 얘기했어. 현재도 3월 말에 이러면 존재 위기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 소추만으로 쫓아내면 너무 헌정이 엉망이잖아요. 그다음에 최종 이제 심판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최종 심판자를 헌재에 줬잖아요. 네. 근데 헌재가 아니 이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는 또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 잠복에 있다가 헌재가 안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확 나왔잖아요. 네. 예. 그게 원래 숨어있던 잠복에 있던 본래적 기능을 근데 이제 헌재가 4월 4일에 받아가지고 헌재가 자기 구제도 했습니다. 예. 아, 헌재는 필요하구나. 근데 국민이 하자면 끝없는 어마어마한 논쟁이 커질 텐데 현재 그 8명 속에 저는 전 국민의 바람과 예문과 고충과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도 뭐 8대 0으로 나올 것을 확신하셨던 거죠? 확신나는 것과 예. 불안감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예측가나 평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 8대 0 틀림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네. 거기서 조건을 따지고 네. 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따지고 그죠? 우리 국민들이 패배주의적이거나 절망적이 되면 순식간에 그 절망감 패배감을 안고 그 민주주의의 적들이 막 이제 범람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이 잘 무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면 네. 민주주의 적들이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과 당당함을 하려고 하면 지식적인 무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연대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음속이 즐겁고 희망에 차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없이는 낙담하고 낭망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의제를 갖고 있지만 일상적 즐거움과 예. 희망감을 가득 싣고 나아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은 이럴 이제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무슨 개헌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면 뭐 탄핵 소추를 미루고 뭐 이거를 좀 더 임기를 단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교수님이 이제 이게 Q&A식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헌법 절차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탄핵 소추해야 된다. 다 꼼수를 받아주면 안 돼. 이런 것도 쫙쫙 이렇게 그때마다 맥을 짚어주셔가지고. 아니 그 이번에 특이한 점은 그 헌법학자들 뭐 행정법, 형사법 막 이렇게 권위자들 있잖아요. 법학 교수님들 다 시국선언 뭐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약간 느낌에 뭐 87년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 서울대 이제 교수 연구자만 해도 예. 시국선언을 4차례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또 법학 연구단체 한 5차례, 6차례 보통 한 번 하고 마는데 국면이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로서 느끼는 것은 박근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할 때 790명 아 그때 명이 당시 나왔거든요. 그때, 790명. 그래서 이제 이번에 800명이 넘으면 예예. 윤석열 탄핵 된다. 때는 하나 이제 기준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920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400명, 300명 나오면 탄핵 정도의 국면까지 안 가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그래서 각종의 그 시험 기준을 자기 영역에서 그렇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0이 넘는 것과 500명 사이를 차이가 이번에 920이 되니까 탄핵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꼼수를 너무 많이 써요. 네, 중간중간. 박근혜 때는 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쪽은 법률가 집단이 워낙 많고 또 언론인들도 있고 거대 세력이다 보니까 계속 꼼수를 쓰는데 뭐 하야, 임기 단축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얼마나 현혹이 되고 맞아요. 12월 4일 5일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같이 해가지고 마치 정권 인수 받은 듯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권력에 그토록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윤석열 조금이라도 안 사면 그 하야 가능성 하나도 없다. 임기 단축 없다. 그다음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얘기 얘기했어요. 했었죠. 당에 일임하겠다. 당에 가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되옵니다. 까까 조카 해야 됩니다. 저기 막 사나를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 결론이 합치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외교 걱정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끝이에요.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현혹시키기 위한 맞아요. 당근으로 계속 주어지는데 이쪽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아니다. 만들고. 하야 가능성 전혀 없다. 임기 단축 가능성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런 이제 현혹시키는 것의 효과가 한 사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첫날 제기를 해요. 그럼 막 뭔가 파장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럴 때 쐐기를 팍 박아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몇 개의 쐐기를 박아주면 말하자면 풍선이 부풀어 오르다가 바람이 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지나면 넝마 조각으로. 교수님이 그 역할을 페이스북에 내려고 통해서 계속 해주셨구나. 그 굉장히 이렇게 짧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보시는 분들이 금방 이게 이해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바로 느끼게. 사실 그것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신 거거든요.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저것들이 이제 항상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시민들을 만났을 때 걱정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접담을 할 실력이 없어요. 그럼 그 걱정거리를 가득 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어낼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듬고 어떤 거는 뭐 Q&A도 하고 A와 B의 대화. 그래서 그 A는 제가 들었던 시민들의 이야기고 그 걱정이고 그에 대해서 B의 답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해답을 내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불편함, 불안감 또 잠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불면 고민을 녹여내면서 지식인으로서 혹은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민으로서 소통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분이 노력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기로. 그렇구나. 자, 그러면 광고 하나 하고 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늘 정치비와 그땐 외에 고정 광고를 좀 계속 해주고 있는 오가피 콤부차 우리 최강 의원
저 장인수 기자 모두 좋아하는 오가피 콤부차. 교수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습니다. 그거. 자,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국민 민주시민을 위한 특별 이벤트 이어갑니다. 약초학 1호 조선행 박사 40년 연구했다고 알려져 있죠.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로 품종 특허를 받았고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해서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명품 건강 음료가 바로 오가피 콤부차입니다. 오가피 콤부차 주 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술의 황금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동의보감에서 신선한 약이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경기력과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우주비행사 특수부대가 오가피를 복용했던 사실이 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아요. 면역력도 좋고 자양강정, 만성피로, 간건강, 신경안정 뭐 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술 먹고 난 다음에 이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좀 나른할 때 이렇게 뭐랄까요. 활력 증진? 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더라고요. 의원님은 뭐가 좋아요 이거? 땀 흘리고 갈증 날 때 최고 좋더라고요. 갈증 해소도 좋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오가피의 모든 원료 국내산으로 만들었고요.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냉동 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포 드시고요. 오후 또는 회식 후에 한 포 섭취 추천드립니다. 특히 회식 이후에 한 포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이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뭐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 제품의 사장님이 더불어민주당 또 당원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 또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 분들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요. 박시영TV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존 34%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48팩 구입하시면 16팩 더 드리고요. 24팩 구입하시면 3팩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팩에 한 1,5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강음료하고 비교해서 괜찮습니다. 가격도 좋고 좀 맛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냉동 보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가피 콤부차 드셔본 분들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한 번쯤 구입해서 날씨가 좀 더워질수록 이 제품에 대해서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이란 꼭지가 있는데 이 챕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너 약간 편파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분만 왜 꼭 집었냐? 최강욱은 없어 여기에 최강욱의 마음은. 예. 그래서 저는 예. 각 300명이 예. 12월 3일에 예. 각각 어떻게 처신했는가 예. 그것에 대한 백서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가지고 위기 시에 제대로 처신하라고 우리가 공직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얘도 이성윤 의원 뭐 한 거 보니까 네. 강동에서 150km 예. 시속 150km로 그냥 달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 때. 그냥 막 각종 신호위 교통위반 그런 분들 많아 맞아요. 다들 하면서 많아요. 온 것이고. 예. 그런데 뭐 국회의장 이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은 정문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문으로 가서 호통을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비켜라. 예, 의장의 예, 지시 없이 예. 왜 막느냐.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죠. 국회의장 잡아가면 개의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아마 우원식 의장이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정문이 아니고 이제 측면으로 해서 담을 넘어가지고 왔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처신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데 네. 저희 뭐 책에 다 쓸 수는 없고 예. 샘플로 예. 한 3개쯤을 넣고 예. 이제 297명도 예. 각각 해서 책 한 권. 우리 300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저는 12월 3일 300이라는 아니 저는 세 분의 이름 딱 들었을 때 윤석열과 특수관계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세 분을 뽑았겠나 조국, 이성윤, 추미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싶었어요. 이제 개헌 포고령 같은 걸 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늘 사감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대통령 사감이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추미애, 예.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최강욱, 최강욱도 뭐 제가 아주 있었죠. 미워하죠. 네. 그다음에 의사. 예, 의사들 쳐다안 내 말 안 들었다 이거지. 세상에 어떤 보고에게 특정적인 의사를 넣고 그러니까요. 그 의사를
그냥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처단이야. 네. 처단. 우리 옛날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처단이란 그때도 단어를 처단이라는 단어를 그때 쓸 때도 조심조심했어. 타도 처단 뭐 여러 가지 척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사람들은 80년이나 79년이나 80년 또 5.16 했던 사람들은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쓰는데 윤석열, 김용현은 네. 자기가 불에 앉아서. 뻘거벗은 마음이 다 드러난 것이요. 누가 제일 미워 하면 의사 제일 밉잖아. 네. 처단이야. 이게 그냥 나와 있잖아요. 네. 국회 이거는 뭐 그냥 문 닫아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야간 통행 금지 예. 그건 지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야간 통행 금지가 막 가장 싫은 겁니다. 그 뚜껑 열리지. 그거 뭔가 되어 있어요. 오. 아니 술을 쭉 마시고 있는데 자 통행 금지 11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건 전 국민 항쟁을 불러일으켜. 바로. 술 맛이 완전히 깨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야간 습관대로. 통행 금지에 대한 극도 혐오감. 그때 그래서- 관계 있구나. 다른 것들을 안 건드리면서 네. 야간 통행 금지 이건 아니지. 예. 동물적 감각이 있네. 그래서 거기는. 계엄 포고령에 예. 한 개인의 예. 본능적 정오와 예. 본능적인 좋아하는 예, 예. 모습이 다 투영돼 있다. 아니 나는 사실 역시 교수님 사실 생각이. 이 빛의혁명 이 투쟁을 벌일 때 전공의 분들 열받아갖고 많이 참여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깃발 들고 나올 줄 알았어. 우리가 처단 대상이었다. 막 이래갖고 전공의들 쫙 나올 줄 알았어 사실. 그럴 수 있는 연대 의식이 없죠. 없어. 저도. 사직. 근데 사실은 문제지. 계엄을 하면 야간 통행 금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10시부터 6시라든지 예, 예. 뭐 야간 통행 금지를 하면 그때 이제 그 조항을 딱 넣었으면 여의도에 모여든 모든 시민들은 다 불법이라고 계엄 할수 포고령 있네. 위반이잖아요. 예. 아무나 잡아들여도 그렇죠. 다 위반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지워서 아무나 잡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계엄 실패도 예. 한 요인이 되었다. 그 진짜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네. 정치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론조사 해봤거든요. 일상 대화에 80% 이상이 정치 이야기로 바뀌었대요. 사람들 국민들. 요즘. 실제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전에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0-30%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화제 자체가 정치.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 삶과 직결돼 있다는 느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박시영 대표님은 예, 야간 통행 금지가 예. 왜 지워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전에 근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중요한 걸 왜 생각해요? 보기에 따라 저는 이제 이런 거였지. 그냥 반발이 상당히 셀 것을 우려해서 그랬나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국민적 반발이 셀 것으로 생각하면 계엄 포고를 안 했죠. 그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왜 지웠을까? 진짜 그래서 왜 굳이 넣었을까? 교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진짜 깊이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 진짜 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본인의 경험과 요 이제 그 계엄 포고령 한자 한자는 중요한데 예. 국회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예, 예, 예. 국회 지방의회 네. 네, 그 일체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국회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내란죄의 증거가 그냥 돼버립니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사흘 뒤에도 나오고 또 지금 뭐 법원에 가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시간을 주면 되냐. 그런데 이제 저는 형법학자로서 이제 증거의 입증 부분이 어려운데 예. 예. 그중에 주관적 요건 내심 고의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예. 이런 게 입증이 참 어렵거든요. 예. 예. 근데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야당 다 그렇게 야당의 전행 예, 선관위 그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뭐 부정선거 뭐 얘기했죠. 그런데 원래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전시사변 그렇죠. 이에 예. 준하는 예. 비상사태인데 예. 방금 야당 선관위 자기 입으로 자백을 했습니다. 네. 전시 아닙니다. 예, 예. 사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1시간 정도 하고 그냥 뭐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요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가 경고용 호소용 계엄령이었다. 네. 아무도 알겠습니다.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우리 최강욱 변호사로서 지금 변호사 할 때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예. 과거에 그때 할 때 보면 피고인이 예. 법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걸 변호사
금융 말리지. 제재하죠. 예. 막 변명하고 하려고 하면 예, 맞아요. 할수록 손해다. 예. 진짜 말리죠. 예, 그럼요. 근데 지금 윤석열 계속 이야기하고 예.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의지하겠어요. 맞습니다. 제재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 그렇죠. 예. 12월 4일 6일에도 했고 예. 헌재 가서도 해서 통용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 근데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왜 할까?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지지자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지지자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 체면. 스스로. 예. 지금 계엄이 객관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객관적으로 내란이 된다는 건 나오잖아요. 예. 예. 자기는 편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는 경고형, 호소형이었어. 내 구국의 결단이었어. 아무도 안 다쳤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해제도 해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위안 거리도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주문, 예. 자기 체면을 건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면에 같이 걸린 사람은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체면의 그 예. 감염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개몽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예. 그에 대해서 철퇴를 딱 가했습니다. 문장도 길지 않아요. 딱 써 있어요. 완전. 경고형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예. 아마 그 전체 그 100페이지 이상의 것들 중에서 네. 제일 짧은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경고형 계엄, 있을 수 호소형 없다. 계엄. 계엄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평소에 그냥 야당 때문에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 끌고 와 없애버려. 이렇게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때나 이럴 때 담화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대통령 시절에는. 담화문에서 많이 나왔잖아 옛날에는. 부연 설명도 해줍니다. 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서 극복하는 게 비상계엄이다. 네. 계엄 선포가 단순한 경고로 그칠 수가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건 라고 안 되는 말이다. 예. 딱 예. 박아 놓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이 실패한 게 당신이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뜻이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 뜻이냐? 아니고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 군인들의 더 적극적 행동. 하고 어제 형사 재판에 정인으로 나온 두 분이 실로 감동적인 또 예, 그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하시던데. 맞습니다. 특전사 대대장하고 수방사 일경비단장이 이제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죠. 수방사 일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걸 지시를 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건 불가능한 일을 왜 시켰냐고 이제 이렇게 바로 들이받았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 지금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냐, 너도 중간에서 지금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령이 삼성 장군의 지시를 그럼 날조했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요. 김영기 대령은 특전사 부대원들이 시민들하고 싸우지 마라, 물리적인 저거를 당하더라도 싸우지 마라라는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현장 내가 있었다. 내가 현장에 저는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말로 반박을 했잖아요. 난 사람에도 충성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도 충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서 그걸 지키는 게 군인의 사명이라고 배웠다. 예.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런 임무를 애초에 군인한테 줄 수가 없는 거다. 차라리 그러면 나를 항명이라고 처벌을 해라. 그러면 우리 부하들은 괜찮지 않냐. 우리 저 두 군인들이 헌재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정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변호인단이 온갖 걸 가지고 공세를 퍼붓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긴장되고. 의연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정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용기와 지혜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박수도 치고 격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셋이라도 좀 박수를 조성현 대령 김영기 중령이죠. 예. 김영기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김문상 대령이 또 있어요. 그 특전사 헬기 진입을 맞아. 공역 진입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막았죠. 가장 컸다 그 얘기 나오죠. 예. 아니 진짜 지기현 때문에 요즘 또 열받아가고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있어요. 어쩌도 잠 못 잡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판사야? 야 판사도 이렇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의식하지 않나요? 당연히 의식을 하죠. 그렇죠. 근데도 심하게 저렇게 하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떤 국민만을 생각하는 본인 거야? 입장에서는 지금 인생에 국민들의 주목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자기가 그 짧은 생각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는 나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양쪽으로부터 욕먹는 짓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야가 좁고 식견이 짧다 보니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겁이 되게 많지. 이게 이렇게 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막 결론까지 그냥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헌재가 너무나 명징하게 이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해놔서 지규현이 이거를 뭘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고 딴짓을 하려 그래도 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기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네,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님 예,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중압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그 전노 재판 할 때, 예, 전두환 노태우 예. 재판할 때 1심에 그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네. 김영일 예. 재판장이 했는데 그때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아주 짧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네. 거기 보면 상상하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제 재판이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재 재판부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네.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현실의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뭐 굉장히 결정적 시금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의심스럽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예. 그중에 아마 3월 8일인가요? 예, 예. 구속 취소. 예. 시간 계산.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아니라 시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통 그런 이제 그 새로운 그 선례는 네. 사회적 약자가 그 네. 피고인이 됐을 때 네. 그때 했을 때는 정말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그 혜택을 네. 처음 본다 이거죠. 그것도 내란 사범이. 예. 근데 그거는 곧바로 의심이 네. 꽂히게 예. 되죠. 근데 판사의 정치성이라든지 의심이 이제 꽂히게 되고 지기현 판사가 이제까지 시분 계산을 적용한 적이 없어요. 예. 예.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적시한 거를 검찰이 안 하니까 단 하나의 사건 4.4 오입식 왜곡이다. 4.4 오입 뭐그 예. 이승만 때 있잖아요. 예. 그런 왜곡이 아니냐. 그다음에 단 1인만을 위한 황제식 법 해석이 아니냐. 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훨씬 강한 비판을 했을 텐데. 아, 그 제자였어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유 참. 제자라. 훌륭한과 있지 않아. 저는 이 구속 여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이상한 것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예. 다 지금 갇혀 있잖아요. 수감돼 있잖아요. 예. 근데 주범만 수감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주요 임무 종사자는 곧 재판이 좀 1심이 끝날 줄 몰라요. 예. 근데 주범과 수계와 예. 주요 임무 종사자의 재판이 함께 진행이 돼야지. 예. 주요 임무 종사자 이게 먼저 유죄가 내려지고 예. 지금 불구속 상태라면 2년 3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건에서 법적 판단이 너무 이상하게 꼬여버립니다. 네. 좋아. 시분 계산으로 하자.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예. 그것이 옳다고 본다. 자, 그래 시분 계산을 하니까 한 7시간 초가 됐네. 예. 자, 바로 석방을 한다. 네. 그와 동시에 증거인멸. 예. 이제 우려는 우려가. 끝없이 계속되고 공범 간의 어떤 연락이라든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분 계산부를 해서 구속 취소를 하고 바로 즉시에 직권 구속을 해서 네. 할 수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아주 모양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지 않으면 그냥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시작됐던 것은 사진 촬영, 예. 영상 촬영 금지 처음에 했다가 이제 여러 반발이 있고 네.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사안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대통령이 무슨 사적으로 뭐 술 마신 이런 걸 문제 삼나요? 공적으로 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으니까 비공개 사유는 제로, 네. 공개해야 될 필요는 100.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어느 수위로 할 거냐, 사진 한번 찍고 그냥 내보낼 거냐. 헌법재판소 모델을 보여줬잖아요. 네, 네. 헌법재판소는 과정을 예. 공개를 공개를 했잖아요. 했죠. 과정을 공개할 때 그게 혹시 피해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부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된 네. 상태에서의 어떤 재판으로 그러게. 나아가야 되지 네. 않을까. 문영배 재판소장님은 평소에 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알고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 늘 존중했죠. 예, 예. 자기 할 일을 아주 잘하고 네. 한 번도 자기 과신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쭉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괜찮은 판사다. 예. 그 이야기가 계속 들었죠. 계속 들려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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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있을 판사로 때. 있을 때. 예. 네. 참 그러면서 저 어른 김장하 선생님도 예. 같이 조명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다큐에서 봤지만 참 두 분이 참 이렇게 참 좋아. 두 분 이렇게 얼굴 뵈면 두 그런 분이 느낌. 닮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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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모습이 예. 닮았더라고요. 닮았더라고요. 교수님 그 헌법 개정의 방향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이 저도 어디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가 돼가지고 이 분단 때문에 사실은 그게 재헌헌법에서 이제 헌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유진호 선생도 통탄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유진호 선생이 썼던 초안에 보면 또 인민이라고 돼 있고 그 부분 좀 잠깐 시민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민의 출발점은 헌법 전문에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 3.1운동은 김이독립선언서로 대표되잖아요. 네. 그 독립선언서에 5등은 자야 조선의 자주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됐죠. 조선인의 조선이란 글자를 빼면 인. 인은 민임을 선언하노라 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하는 예. 첫 처음 헌법 문서에 다 인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군정 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헌법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예. 입헌 정치 개요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전체가 다 인민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미군정의 모든 문서가. 예. 그다음에 헌법을 만들면 헌법이라 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초안에 다 인민으로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재헌국회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국회의원 한둘이 인민보다는 국민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짠 국회의원들이 딴짓은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럼 국민이라 하면 이해 없겠어요? 하는 사이 국민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근데 그게 묘한 게 인과 민이 다릅니다. 예. 우리 인은 높은 사람을 가르칠 예. 때 지칭하는 거고 예. 민은 민중, 민초, 예, 예. 백성들. 서민, 네. 집단 이렇게 되는데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신분이 와르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예. 그 북한도 명칭 남한도 다 자체가 인민으로 쓴 그러니까 거죠. 인민을 원래는 쓰니까. 다 그렇게 썼는데 피플은 다 번역할 때 누구나 인민으로 썼는데 네. 갑자기 48년에 그때 이제 국민이라고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민이 하도 이제 통용대가 인민하고 약간 차별되는 걸로 쓰다 보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좋고 예. 인민은 인민대로 좋고 그 어느 순간 또 시민이란 말도 많이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이 적합하게 딱 떨어지는 게 많죠. 네. 원래 국민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범용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깝죠. 여기저기에 다 그냥 국민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국가를 만들고 네. 이제 뭐 헌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이제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자격이 부여되잖아요. 네. 그때 국민이 탄생하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기 이전, 국가를 만들기 이전에 그것을 사람. 뭐라고 부를래 할 때 그것을 인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꿔 쓰기도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네. 예.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저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최근의 과정에서 그 계엄도 충격적이었고 서부지법 법원을 이렇게 폭동했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좀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사법부는 굉장히 취약하죠. 이제 입법부 행정부는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예. 뭐 집행권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재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사법부는 자기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 최종적인 재판기관으로서 다른 기관들이 다 존중해야 되고 네. 그다음 국민의 깊은 신뢰를 받아야 돼요. 개개 판결에 대해서는 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법이란 제도를 우리 국민 전체가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것과는 별개로 사법부를 막 침탈을 한다? 그것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 계속 하고 그 열린 비판 속에서 더 좋은 네. 예. 결정이 나오고 뭐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 감시, 네. 지적, 격려 다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집을 찾아가서 뭐 공격을 한다거나 당신 자녀가 어디 다니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거나 네, 네. 법원 건물 그 자체를 공격하는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처단 엄정하게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가 자기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예. 우리 국민 전체가 그거는 도와줘야 되죠. 책 한번 다시 줘보세요.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이야기 계엄과 내란을 넘어. 이 누가 책이 계란이라고. 야 계엄과 내란 합치니까 계란이네 계란. 아니 오늘 중학생이 계란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약칭을 잘하죠. 출판사 가서 계란을 넘어 책 없어요. 서점 가서 그러면 못 찾겠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 아마존의 나비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한인석 교수님 쓴 책이고요. 이게 넘어가 저렇게 따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큰 글씨로 있잖아요. 예, 저는 저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넘어라는 책 기억나? 응? 죽음을 넘어 예. 시대의 어둠을 넘어. 기억나 안 나? 아니 제목은 들어봤어. 넘어라고 부르던 요 시기가 관광객의 있었다. 기록이 있죠.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그럼 그게 의식하신 거예요? 1980년 5.18에 대한 가장 유명한 책이 예. 죽음을 넘어 네.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있는데 1980년 5.18이 패배했습니까? 이겼습니까?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사에서 그렇지, 승리한 역사에서 거죠. 1980년에는 패배했지만 네. 그렇죠. 긴 역사에서 완전 완전 승리했잖아요. 승리. 우리가 5.18도 넘어가고 군사 독재도 넘어가고 또 이제 우리가 이 계엄도 넘어가고 내란도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넘어간 승리하고 극복이잖아요. 한자로 쓰면 예. 승리하고 극복한 기억들을 쭉 가지고 있으면 네. 다음에 또 산이 나타나도 또 두려움 넘을 수 없이 있다. 예. 아니 우리가 지금 4.19 이승만 독재겠죠. 80년 광주 그다음 87년 그다음 박근혜 탄핵 예. 윤석열 탄핵 승리의 아니 그래서 기록이 많습니다. 요즘에 K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수출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 표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그게 제일 큰 글자가 뭐죠? 넘어입니다. 예. 넘어. 저는 진짜 인상 깊었었어요. 요 책자에도 80년 그 책자 연속 선상에서 아. 넘어의 프로세스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80년대 넘어는 금서가 돼가지고 막 그 쓴 사람들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교수님. 교수님 보니까 책 홍보도 잘하시네. 아주 잘하죠. 좋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마지막 그 말씀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 오늘 어땠어요?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예전에 이제 예. 실천하는 지식인 뭐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썼던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이라는 게 한동안 우리들한테 이게 뭐 정치 편향적인 무슨 교수, 학자 네. 이런 식으로 오염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이상한 하여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법학을 공부한 지식인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또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신 기록이 책으로 나와서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그 제목에도 인상 깊었지만 아 이거는 이제 역사 자료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라는 점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아, 좋은 좋네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정치비와 그때는에서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모셨는데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실천하기 어려웠잖아요. 예. 실천하면 감옥 가고 네. 고문 당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실천을 하면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네. 그다음 쓰고 싶은 글도 쓰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가능해졌지?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자기 영역에서 예. 다. 세상에. 그것이 지난 몇십 년간의 음. 그 싸움과 노력과 분투의 축적 위에서 예. 우리는 너무 쉽게 계엄 체제를 깨 나갈 수 이거- 있구나. 승리의 역사. 그렇죠. 예, 쌓이는 그래서 거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열들에게도 감사하고 네. 선조들에게도 감사하고 선배들에게도 감사하고 왜 이렇게 쉽게 싸울 수 있지 하니까 쉽게 싸울 수 있도록 해준 네. 어려운 싸움을 계속 해왔던 네. 네.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가득 올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인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엄과 내란을 넘어 책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와 그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